만약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 복잡한 선들이 단순히 피부의 주름이 아니라 당신의 숨겨진 재능과 인생의 흐름을 알려주는 오래된 지도와 같은 것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왜 이토록 송금에 깊이 매료되어 왔을까요? 혹시 송금을 그저 고리타분한 미신쯤으로 여기셨나요? 하지만 오늘은 송금 이야기가 단순한 점수를 넘어 인류의 오랜 지적 호기심과 자기 성찰의 역사와 얼마나 깊이 닿아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송금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선을 선사해 드릴게요. 우리는 송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부터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송금을 통해 미래를 점치거나 운명을 알아보는 행위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손바닥 위에 복잡하게 얽힌 듯 보이는 이 선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인류는 이 작은 손바닥을 수천 년 동안이나 탐구해왔는지 그 뿌리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볼까 합니다. 송금은 그저 주름의 집합체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담고 있다고 여겨져 왔죠. 예로부터 사람들은 송금의 모양과 길이를 보며 성격과 운명을 추측하곤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로운 현자부터 중세 유럽의 신비주의자,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자들까지, 심지어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송금을 봐주던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송금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해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주로 기륭화복을 점치는 도구로, 서양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잠재력을 해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죠.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의 손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송금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송금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송금은 단순한 예측 도구를 넘어 인간 본연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반영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운명을 읽거나 꿈의 내용을 분석하며 무의식을 탐험하듯이 사람들은 손바닥 위의 선들을 통해 자신만의 미로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죠. 어쩌면 송금은 그저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의 내면을 비춰보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사용해온 오래된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손바닥 위의 이 선들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시도와 호기심이 담긴 상징적인 기록인 셈이죠. 송금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재능들을 엿볼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처럼 송금은 단순한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지적 역사와 문화적 발자취가 깊게 새겨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송금이라는 오래된 거울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또 현대에는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이 신비로운 송금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송금이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자기 성찰이 담긴 오래된 거울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거울은 과연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하며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 오랜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송금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인류 지식체계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매김했던 흥미로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고대 문명들이 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이치를 탐구했듯이 사람들은 손바닥 위 선들을 통해 자신과 세상의 비밀을 풀고자 했던 것이죠. 먼저 고대 인도 문명에서는 베다 경전과 함께 송금에 대한 기록이 발견될 정도로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 현자들은 송금의 선들을 단순한 피부주름이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담은 상징이자 개인의 카르마와 연결된 영적인 지표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손바닥의 지도를 읽으며 타고난 성향과 잠재력을 파악했고 심지어는 질병의 징후까지도 살폈다고 하니 송금이 단순한 점수를 넘어 일종의 종합적인 지식체계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죠. 중국에서도 송금은 중요한 통찰의 도구였습니다. 음양오행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개인의 기질과 운명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손바닥의 색깔이나 특정 부위의 용기 상태를 관찰하며 장기의 상태를 유추하려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의 축소판처럼 손바닥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과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송금을 인간 본성의 중요한 단서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손바닥의 선들이 단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삶의 방향성을 반영한다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인들은 송금을 인간 이해의 중요한 매개체로 삼았으며 이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려는 인류의 보편적인 노력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에서는 송금이 신비주의와 연금술, 그리고 점성술과 결합하며 더욱 은밀하고 심오한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송금을 우주의 에너지와 인간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보았고 행성들의 움직임이나 별자리의 영향이 송금에 새겨진다고 믿었죠. 물론 이 시기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금기시되기도 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연구되며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서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송금에 대한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되며 더욱 체계적인 연구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송금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송금은 점차 미신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거나 심리적인 재미 요소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송금과 인간의 신체, 특히 뇌 발달 사이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피부능 선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송금과 지문 같은 피부능선 패턴이 뇌의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송금 패턴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는 송금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주름이 아니라 유전적 특성이나 뇌 발달의 미묘한 흔적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의 연구가 많지만 송금에 대한 이러한 이성적인 탐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송금을 개인의 심리적 경향성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송금 패턴이 특정한 성격 유형이나 행동 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가설도 제기되죠. 이것은 송금이 미래를 예언하는 마법의 구슬이 아니라 마치 심리 테스트나 성격 유형 검사처럼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잠재된 성향을 파악하는 하나의 거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금 해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되짚어보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재능이나 숨겨진 욕구를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것처럼 송금은 우리 자신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지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 라는 질문을 넘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더 깊은 자기애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송금이 그저 막연히 운명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이자 미래를 향한 지도가 될 수 있다는 점 참으로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손바닥 위에 새겨진 그 미묘한 선들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탐색하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된 가능성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특별한 보물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것과 같은 설레는 경험일 테죠. 내 손바닥에 고스란히 새겨진 선들은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점을 지녔고 또 어떤 약점을 보완해야 할지, 혹은 어떤 남다른 재능이 아직 꽃피우지 못하고 숨어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좋은 송금이기를 바라거나 타인의 해석에만 맹목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내 송금의 고유한 모양과 선들이 의미하는 바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만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주체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수동적인 행위를 넘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스스로 그려나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씨앗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흙과 풍부한 햇살을 세심하게 제공하듯 우리는 송금이라는 특별한 지표를 통해 나라는 존재의 씨앗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송금은 우리에게 당신은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진정한 열정 혹은 남다른 재능을 송금이라는 신비로운 거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가꿀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송금은 과학적인 증거가 명확히 있든 없든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의 질서를 파악하려 했던 오래된 노력과 탐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의 복잡한 선들은 단순한 피부주름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간의 깊은 지적 호기심과 자기 성찰에 염원이 투영된 상징적인 기록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미지의 운명을 읽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찾으려 했던 인간 본연의 탐구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손금은 미래를 점치는 절대적인 예언서나 운명론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를 탐험하는 데 쓰이는 아주 오래된 하나의 지도이자 나침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손금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행위 그 자체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진정한 재능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깊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재능은 당신의 손금에 처음부터 새겨진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고 탐색하며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손금이라는 오래된 주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통찰이 아닐까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손금에 대한 탐구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숨겨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말이죠. 어쩌면 그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선들은 여전히 수많은 미지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손금이라는 거울을 통해 어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어떤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주체적으로 그려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처럼 인류는 다양한 상징과 도구를 통해 스스로와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